오늘은 저 제목은 첫 영어 알파벳부터 파닉스 수업을 쉽고 재미있게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파닉스 책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파닉스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파닉스마다도 각각 특색이 있고요. 또 그리고 파닉스를 사용해야 하는 대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전 질문 중에 초등 저학년 말고 고학년 질문도 하셨는데 그거 이따 뒤에 잠깐 언급해 드리고요. 지금 정글 파닉스 포커스에 맞춰서 좀 가보겠습니다. 정글 파닉스는 초등 저학년 또는 유치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닉스 책 중에서도 가장 편하고 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Super Easy to Teach라고 했는데 정말 이 말이 맞아요. 그래서 아주 베이직 레벨이요. 파닉스 시작하기 전에 단어 배우고 음가 배우고 그런 것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시기가 좋아요. 제가 중간에 써놓은 게 alone and together 해놨는데 뭐냐면 그냥 틀어만 주셔도 아이들이 좀 배울 수 있고요. 같이 수업하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부담도 많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이 책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파닉스나 기본 단어 소리에 대한 걸 인지하게 돼요. 파닉스 책 1, 2, 3, 4권 또는 1, 2, 3, 4, 5권을 끝내면 다 완전히 끝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런 파닉스는 거의 없어요. 그렇게 끝난 아이들은 대부분 사전에 알파벳이나 단어나 다른 소리 음가들이 많이 노출된 경우이고요. 사실은 파닉스를 저희가 단어 노출 플러스 소리 인지 이걸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6학년 책까지 계속 파닉스가 나와요. 영어 자체가 여러 나라 그 음원들이 합쳐져서 소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딱 이 단어가 이렇다 하더라도 소리는 스펠링은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은 파닉스 하지만 거기서도 이제 아이들 뇌를 사용해서 조금 스스로 생각하고 좀 다가오는 그리고 선생님들 아까 말씀하신 목소리를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의 그 액티비티들도 좀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교재에 대해서 좀 낱낱이 해부해 드릴게요. 그리고 클래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파닉스 액티비티 팁들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글 파닉스 설명을 좀 볼게요. 정글 파닉스는 뭐 다른 파닉스들 5권짜리 하고 다르게 4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권에서 1권 싱글 레터, 그 다음에 2번에선 short vowel sound, 그 다음에 3권 long vowel sound.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long vowel sound 정도까지만 배우면 책 읽어요. 그리고 consonant하고 vowel blends들은 리딩을 하면서 계속 쌓여나가고 배워나가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2번 short vowel만 배워도 어느 정도 읽기 시작하고요. long vowel 배우면 책에 대한 어느 정도 한 6, 70% 이상은 아이들이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기 Basic Intensive Phonics with Words라고 해놨어요. 그 words가 뭐냐면 단어 학습을 하기에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단어들이 필요한 단어들, 초기의 소리들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가 좋다라는 거 제가 정말 가르치기 좋은 게 어떤 건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대상은 일단 유치 학생부터 유치원 아이들부터 초등학교 초급 아이들까지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단어를 시작할 때 아니면 파닉스를 시작할 때 하기도 좋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파닉 아이를 이렇게 영어 동요를 들어주면서 이제 1살밖에 안 돼. 돌 지나고 이제 걷기 시작하는 아이인데 저한테 와서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모. 그러니까 하도 파닉스 노래 같은 걸 들어서 이모도 앞에 그 소리를 따라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이 파닉스 책이 사실은 유치부에서 수업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엄마들이나 이런데 뭐 필요해요 하면 선생님들 조언하실 때도 필요하잖아요. 이거 사다가 아이들 쓰기는 빼시고요. 이렇게 노래하고 들려주고 단어 보여주셔도 참 좋은 책입니다 하고 추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튜던트북이 8개 유닛이고요. 리뷰가 4개 유닛, 총 12개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뭐 MP3, 클래스 부스터 이따가 다 보여드릴 텐데요. 앱으로도 아이들 연습하고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인터넷으로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웹상으로 산타클래스에서 수업하실 수 있는 건 아시죠? 워크북 구성되어 있고요. 부가자료들이 여기 많이 써놨는데 뒤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다 있어요. 워크शी트부터 액티비티 sheet부터 그 다음에 클래스룸 프레젠테이션 할 PPT 파일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 페이지 일단 들어가 보면요. 이 책의 특징이 A, B, C 단어가 있으면 보통 A하고 B 2개를 같이 보여주거나 A, B, C 3개를 같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선 그냥 A는 A만 일단 딱 가르쳐줘요. 그래서 A만 가르치면서
A에 해당되는 단어 3개가 2페이지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A 있고요. 간단하게 그냥 스펠링 써보고 A를 인지하는 북 1에서는 인지하는 정도의 게임들이 들어있고요. 리스닝으로 체크업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B가 따로 나오죠. 그래서 B는 B만 다시 2페이지를 프랙티스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에서는 C만 이렇게 다시 2페이지를 프랙티스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셨다시피 그 인지하는 게임이라든가 여기서 A하고 그 다음에 리스닝 파트가 조금씩 액티비티가 바뀌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A하고 B하고 C를 각각 다 배운 다음에 여기서 A하고 B, C를 소리를 인지하고 다시 글자를 인지하는 페이지로 정리가 돼요. 마지막에. 그리고 3개의 단어를 가지고 스토리하고 챈트로 연결되는 재미있는 노래가 또 다시 나와서 아이들이 유닛이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책이 왜 혼자서도 하기 좋고 엄마랑 아이가 혼자서도 하기 좋고 선생님이 1대1로 해주기도 좋고 또 단체로도 하기 좋고 때로는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힘을 빼고 아이들하고 즐기듯이 하실 수 있는 책이냐면요. 이건 워크북 페이지인데 워크북에서도 그렇게 쓰는 게 많지가 않아요. 줄을 긋거나 간단한 트레이싱, 서클링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아주 초급용 책으로 편안하게 아이들이 보고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구성이 돼 있어서도 하겠지만 지금 중요한 이 페이지 각각 A하고 B하고 C의 첫 번째 파트가 나와 있죠. 사실은 제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이게 전부 다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만 잘해도 책이 그냥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바로 끝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A하고 한번 여기 제가 음원 좀 틀어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Unit 1. A, B, 들리시죠? C. 소리가 Track 3. Listen, point, and repeat. 그래서 단어 각각이 나와요. A, A 소리 이제 하고 A. ant, 그래서 단어를 각각 따라하게 됩니다. Ant. apple, Apple.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단어 엘리게이터까지 간 다음에요. 챈트로 전체가 하나로 마무리돼요. 이 곡이 너무 잘 돼 있어요. A, 따라해 보세요. ant, ant, A, apple, apple, A, alligator, alligator, ant, ant, 두 번씩 반복돼요. apple, alligator, alligator, 한 번 더. ant, ant, apple, apple, alligator, alligator. 챈트가 정말 잘 돼 있어서요. 제가 그 여러 파닉스 책들을 다 들어보는데 사실 이렇게 심플하고 얘만 따라하면 이 단어가 그냥 저절로 외워질 것 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정글 파닉스를 제가 너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챈트하고요. 끝에 있는 스토리 챈트하고 두 개예요. 그래서 이 챈트만 A, B, C 단어별로 다 듣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챈트 들으면 사실 책이 다 끝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하게 흥얼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챈트 부분에 이 단어가 이 챈트 하나만 따라해도 전체를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리하고 단어 연결성이 다른 어떤 챈트보다도 잘 만들어져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A를 big letter, small letter 또는 capital, lower case로 해서 아이들이 각각 인지하게 써보죠. 이거는 아이들이 펜슬을 주지 못하는 아이들의 뭐 예를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손가락으로 그냥 따라 써보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꼭 여기에 글자로 연필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이 없으시면 어린 연령에도 쓸 수 있고요. 또 뭐 조금 큰 아이들은 한 번씩 순서대로 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 될 수 있어요. 계속 A하고 A를 보여주면서요. 여기서 A가 뭔지 인지하게 된 아주 심플한 프랙티스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리스닝으로 한번 체크업을 해요. 그래서 이 단어가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고 포인트하고 트레이스해서 A하고 단어를 계속 매칭하는 반복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같은 A, B, C에서 보시면요. A에서 먼저 듣기 했죠. 그래서 A라는 소리, 단어, 소리 듣기 그리고 따라하면서 말하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인지를 해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챈트를 통해서 다시 리뷰 학습 확인까지 조금 하게 돼요. 단어하고 소리를.
그 다음엔 알파벳 한번 써보죠. 그 다음에 단어도 한번 써보죠. 그러니까 알파벳을 써보면서 단어를 한번 듣고 말하는 걸 다시 반복하고요. 다시 챈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알파벳 쓰기. 지금 아까 알파벳 구분해서 서클링 하거나 트레이싱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알파벳을 리스닝으로 듣기와 쓰기로 체크업하는 연결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반복이 되지만 그 테두리 안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도 똑같아요. 그래서 챈트, B 챈트 Track 7. 또 똑같이 Chant 나오거든요. along.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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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이 b, 되시죠? b. Bear, bea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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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all, ball.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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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ug, bug. 단어 두 번씩. Bear, bear. Ball, ball. Bug, bug. 한 번 더 반복되죠. Bear, bear. Ball, ball. Bug, bug. 아, 영상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있어요. 영상.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상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에선 이렇게 A, B 체크업하고 B에서 그 다음에 트레이싱 해보고 C도 똑같이 Track 쉬워요. 10. 이렇게 반복돼요. 제가 Chant 간단히만 along. 들려드리고 넘어갈게요. 같은 리듬으로 계속하니까 아이들이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같은 리듬 안에서 단어만 반복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게 되어 있고요. 소리, 음가랑 단어 연결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챈트예요. 그래서 C에서는 조금 더 프랙티스 방법이 좀 바뀌어 있고요. 또 음원 연습하고 리스닝 하는 것도 조금씩 변화를 주셨어요. 그렇게 세 개 A하고 B하고 C를 배운 다음에 여기서 다시 챈트하고 스토리 안에서 이 단어를 조합해서 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그 챈트를 먼저 하는데 챈트 읽기 전에 스토리를 먼저 읽어서 듣죠. 한번 들어보세요. Track 13. Read the story. See the ant. The ant is on the alligator. See the bear. The bear is on the alligator. See the cat. The cat is on the alligator. 여기서는 단어 학습할 때 저희가 보통 제스처 같은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ant 같은 거 엄마랑 이렇게 정하세요. ant. 그다음에 alligator, 뭐 작은 alligator 있을 baby alligator 해도 되고요. bear 해도 되고 귀여운 bear 해도 되고 cat도 정해요. 그래서 동작으로 같이 하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나 엄마가 목소리는 줄이고 그다음에 가장 아이들이 스스로 많이 하게 하면서도 효과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히 몸을 안 움직이고 따라하는 건 눈과 귀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를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기 소리를 인지해야 그 소리가 뇌에서 그 액티베이팅, 뇌를 액티베이팅해서 좀 그 메모리, 기억력을 좀 더 길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동작 하는 거, 핑거 플레이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습할 때 기초적으로는. 그래서 see the ant. The ant is on the alligator. See the bear. The bear is on the alligator. See the cat. The cat is on the alligator. 이렇게 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변형이 가능하신 게요. A가 다 나온 게 아니고 B가 다 나온 게 아니고 C가 다 나온 게 아니죠. 단어가. 저희가 A 3개, B 3개, C 3개 배웠잖아요. 그래서 ant나 alligator 이 단어를 아이 마음대로 다른 걸로 변형해서 한번 읽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서 붙여도 좋고요. 그래서 뭐 see the apple. The apple is on the alligator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이가 좀 바꾸게 아니면 on the alligator도 on the bear 이렇게 바꾸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보는 걸 하면서 아이가 좀 새롭게 단어를 했던 걸 적용하게 하는 연습을 좀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챈트로도 나오죠. Track 14. Now chant along. See the ant. The ant is on the alligator. See the bear. The bear is on the alligator. See the cat. The cat is on the alligator.
여기 선생님 중에서 그 라벨지 이용해서 붙여서 그 훈련하는 거 하시는 분들 많다는데 맞아요. 좋은 방법이고요. 그림 보고 읽고 또 그림 바꿔서 읽고 포스트잇 작게 잘라서 거기다 붙이게 해주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 아이들 연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런 단어들은요. 저희 아까 다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클래스 부스터라는 앱에서 요 단어 하나하나 아이들이 다 게임하면서 그 다음에 단어 퍼즐 맞추기 뭐 그리고 단어 듣고 따라하기 이런 것들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리뷰 유닛이에요. 그렇게 3개 유닛을 하고 나면 리뷰 유닛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그 A부터 F까지를 모아서 이렇게 리뷰 유닛이 나와요. 그래서 유닛 하나당 단어가 3개, 3개 유닛을 다시 모아서 리뷰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그렇게 아이들이 쓰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요. 저학년 이제 막 시작하는 아이들이 사용하기가 부담 없이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리뷰 전체에 그러면은 3개 유닛 3개니까 몇 개 단어죠? 네, 맞아요. 9개 단어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서 보여줘요. 아까 챈트가 없냐고 하셨는데요. 영상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There is a hippo. The hippo has a hat. There is a gorilla. The gorilla has a hat. There is a lion. The lion has a hat. There is a king. The king has a hat. 단어만 나왔죠.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화면을 There is 보시면 a hippo. The hippo has a hat. There is a gorilla. The gorilla has a hat. There is a lion. The lion has a hat. There is a king. The king has a hat. 네, 그래서 이 챈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영상으로. 그래서 이거는 리뷰 챈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별 챈트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영상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셨는데 영상 충분히 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시냐면요. 만약에 수업이거나 공부방이거나 이러실 때는 아이들 먼저 오면 그 노래 처음에 알파벳 듣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챈트 먼저 듣게 하시고요. 이 영상도 한번 듣고 혼자 따라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시면 아이들이 웜업이 충분히 되어 있고 단어에 대해서 이미 조금 흥이 나 있기 때문에 수업하시기가 훨씬 좋죠. 그래서 수업에 꼭 같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이 챈트 영상만 쭉 모아놓으셔서 이것만 틀어주시고 2번씩 3번씩 따라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자 이렇게 시작하셔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수업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알파벳 인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알파벳 인지는요. 소리를 많이 들은 아이들이 사실은 인지가 빨라요. 만약에 지금 사전 질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알파벳 인지를 속성으로 빨리 시키거나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시는데 언어는 속성은 없어요. 그 속성이 가능한 아이들은 타고난 언어 천재들은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여주시고 자주 노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매직 휠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거는 북 2를 붙여놓은 거고요. 북 1의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A하고 B 이렇게만 단순히 그냥 A하고 B, small letter, 그 다음에 big letter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제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백날을 붙여서 이게 지금 가운데가 돌거든요. 눕혀놓으면 굉장히 팽팽팽팽 돌아요. 그래서 돌리면서 아이들이 매칭하게 계속 게임처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 매직 휠 판이 없다 그러면 게임 못하냐 그렇진 않고요. 그 윷놀이판 아시죠? 윷놀이판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없으시면 스케치북에다 하나 만드시고 있으시면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여서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붙이시고 윷놀이 게임 하듯이 한번 해주시면 되게 좋아요. 윷놀이 게임을 가지고 배우면 좋은 게 게임처럼 하는 게 숫자들이요. 근데 붙이실 때 처음에는 그냥 다 알파벳 다 붙이시고요. 나중에는 아이들이 특히 구분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B나 D나 뭐 F나 R이나 스몰 R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위주로만 붙이세요. 그리고 그걸 알아야만 게임을 진행할 수 있고 그 윷놀이판에서 그 말이 갔을 때 그 소리를 정확하게 무슨 단어인지 말해야만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하는 게임의 형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 같은 경우 13, 30 뭐 이런 거 구분하는 거 있죠. 11, 12 어려운 단어들 붙여놓고 게임하면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5세의 경우라도 거의 한 게임 서너 번 하면 마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렇게 원판 돌리면서 회전하면서 좀 맞춰보는 방법들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처음에는 두 번째 원에는 단어 다 떼시고요. 바깥 원에만 두고 하셔도 좋겠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주사위 같은 거예요. 주사위는
여기 이제 제 세트 안에 주사위가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단어를 붙여놨는데요. 여기에다 알파벳 붙여놓으시고 이걸 던져서 그냥 처음에는 말하는 거. 그리고 주사위가 두 개인데 던지는 게 아니라 big letter, small letter 해서 두 개가 매칭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칭이라는 게임은 선생님들이 항상 생각하실 때 매칭이 나올 때 이 매칭이 반드시 서로 A는 A끼리 나와야만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매칭이 안 나왔을 때 학습적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 A하고 B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capital big B인데 이건 small a야. 이렇게 해서 두 개 다 말해볼 수 있기 때문에 it's not matched, it's not the same 이렇게 아이들이 인지하면서 오히려 훨씬 더 여러 개 단어를 인지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두 개가 매칭돼서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겠죠. 그래서 그룹으로 수업하실 때는요. 두 명이 던지게 하시면 돼요. 두 명이 던져서 둘이 같이 매칭이 돼서 나올 땐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이파이브를 할 수 없고 나는 빅 A야, 뭐 나는 스몰 C야 이렇게 해서 not matche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는 순간이 굉장히 아이들이 즐거워집니다. 파닉스라고 하면요. 소리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어를 가리키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파닉스를 가리킬 때 단순히 A의 소리와 B의 소리를 가리키게 되면 다시 저희가 높은 레벨이 올라가면서 리딩에서 단어 학습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파닉스 이퀄 단어 학습이라고 인지를 하셔도 돼요. 근데 단어를 학습할 때 읽기로만 집중을 할 경우에는 또 나중에 그 단어를 그림을 볼 때 그 읽기 했던 단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단어가 필요할 때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림과 단어와 상황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어를 반복해서 말하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항상 파닉스 세미나 해드릴 때 북 1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북 1에서는 긴 소리, 짧은 소리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long vowel 사운드는 북 3에 가서 배우긴 하지만 북 1엔 다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긴 소리, 짧은 소리를 구분을 못하면 어떤 게 생기냐면 fluency하고 accent 포지션이 틀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이들을 여기에다 좀 접목해서 가리키는 걸 항상 해드리죠. 뭐냐면 일단 ant의 A에 있는 소리는 다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가 박수로 항상 하죠. ant, 짧은 소리예요. apple은 apple, 그 다음에 alligator은 alligator. A가 다 짧은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alligator 같은 경우에는요. 나중에 높은 레벨에 가면 높은 레벨 파닉스에선 fluency하고 accent 포지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alligator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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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ent 포지션 위주로 클래핑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alligator 이렇게 발음하는 애들한테는 에다가 박수를 치게 하시면 accent 포지션이 쉽게 움직여지거든요. alligator. 그래서 celebration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celebration, celebration, celebration.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celebration, celebration. 세 번째 음절이 사실은 첫 액센트고 celebration은 second accent 포지션이거든요. 그럴 때 celebration. 큰 북 작은 북처럼 해주셔도 되고요. bration이야 너무 안 되는 애들은 bration만 이렇게 쉽게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높은 레벨에서의 파닉스, accent 포지션, fluency 접목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bear인 경우에 be의 사운드는 사실은 짧죠. bear이에요. 그 다음에 r이 긴 거예요. AR 때문에 긴 것처럼 나는 거지 사실은 짧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bear, bear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ball. ball은 ALL 중심으로 가리키면 좀 길게 발음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all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특징 buck, cat. 그 다음에 cake은 어때요? long vowel 사운드죠. 그때는 cake. 해서 손바닥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또는 하트를 그리면서 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할 때도 TPR이죠. 소리를 박수와 함께 인지하면서 짧은 소리, 큰 소리를 하게 해주시면 단순히 리듬, 찬트만 맞춰서 박수 칠 때하고는 다른 효과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단어 인지예요.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서요. 그때 이제 말씀드린 제가 단어 아까처럼 매직휠 같은 거 사용하셔서 단어를 붙이셔서 해주셔도 좋고요. 여기에 이렇게 하시면서 스핀해서 나오는 단어를 말하기 아니면 여기서 스핀해서 나온 단어가 지금 그림은 fox잖아요. 보이시나요? fox에 지금 포인팅이 돼 있는데 그럼 아이들한테 fox를 찾게 하는 거예요. 단어를 fox를. 그래서 fox를 찾아서 이렇게 매칭하면 아이들이 fox가 매칭이 돼서 자기네들이 단어와 소리를 인지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이런 원판을 사용하셔서 하셔도 되고요. 없을 때는 단어를 다 떼어놓으시고요. 다 떼어놓고 아이가 찾아서 이 박스 앞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붙이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단어가 거의 다 사실은 카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파닉스라든가 파닉스 아까 보여드렸던 북 2에 해당하는 음가 같은 경우에는 정글 파닉스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없는 단어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에 카드에 그림을 그려서 넣을 수 있는 무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그려 넣는 거예요. 카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걸 저희가 그림을 그리면서 상황을 상상하고 인지하게 하면서 학습하게 하는 걸 저희가 두들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들링을 하게 되면은 단어 자체가 무엇인지를 내 안으로 완전히 가져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가끔 색칠해보기, 그림 그려보기, 따라쓰기 하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예 없는 백지에다가 아이가 직접 그리고 쓰게 해보는 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셔도 좋고요. 똑같이 주사위 같은 거 활용하셔서 아까 단어 음가 대신 그림, 그쵸? 그림이나 그 다음에 글자를 붙여놓고 똑같이 매칭하는 방법을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머리띠 같은 것들. 저도 이거 예전에 이거는 정말 전통적으로 저희가 옥스포드, 피어슨 이런 데 많이 나오는 헤어밴드예요. 다 아시죠? 이 헤드밴드는 헤드밴드에도 똑같이 단어가 붙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붙이셔서 매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그림,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와서 그림 이렇게 붙이셔서 이렇게 매칭하셔도 좋아요. 이 그림 매칭하실 때는 그림 팀, 글자 팀 이렇게 나눠서 매칭을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만약에 선생님하고 둘이 수업을 두 사람이 하는 수업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붙여놓고 아이가 그 단어를 보고 다 그거에 해당하는 그런 단어를 뽑아서 자기 머리에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클래스가 여러 명 단체 수업일 때는요. 반을 나누세요. 반은 그림팀, 반은 글자팀. 그래서 그림팀하고 글자팀이 상자나 아니면 책상 위에 뒤집어 놓은 카드를 뽑아서 붙이고요. 뒤돌아서 있다가 자기 파트너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한번 해보면 아이들이 계속 말을 하죠. 벅 어딨어? 막 이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서로 파트너를 찾아서 선생님한테 제일 먼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온 학생들은 3점, 그 다음 팀은 2점, 그 다음 팀은 1점, 각각 1점씩. 그리고 다시 카드 내려놓고 그럼 파트너가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정도 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매칭을 하는 게임이 아니라 좀 몸을 움직이면서 하게 돼요. 저희가 4차 산업시대 얘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미래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영상이라든가 앱이라든가 이런 교육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굉장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또 반면에 어린이 교육에서는요. 온라인 수업에 대한 비중이 있는 만큼 또한 오프라인에 선생님이 어떻게 액티브하게 활용하게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세요. 그럴 때 좀 활용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단어 반복 게임이라든가 단어를 많이 반복하게 하는 건 좋아요. 여기서 단어 반복 게임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안 해드리는 게 이 아까 들으셨죠? 정글 파닉스 챈트가 이미 그 반복을 너무 잘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주사위로 매칭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헤드밴드로 매칭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단어 같은 거 이렇게 다른 단어들을 여기에 붙여서 그 다음에 원판이 3개가 다 각각 따로 돌거든요. 돌면서 매칭하시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림 같은 거 없는 데다가는 아이가 직접 그려보게 하는 게 훨씬 학습적인 효과가 클 때도 있습니다. 북2에서 이제 바울 사운드가 저희가 나오죠. 바울 사운드가 나오는데요. 바울 사운드만 정확하게 잘 가르쳐도 파이닉스는 거의 다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롱 바울 사운드 모르더라도 바울 사운드 기본에 충실해서 읽게 되면 사실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챈트 처음에 보이시죠? 그쵸? 챈트. 이 주옥 같은 챈트. 제가 만약에 그 선생님 그 수업을 하게 되면 전 챈트만 따로 모아가지고 음원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를 엄마들한테 이렇게 따로 들으시라고 집에서 좀 들려주라고 하고 또 오면 바로 수업할 때 그거 파트만 좀 듣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사실 수업은 반 이상, 반이다 보여. 제가 보기엔 수업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런 프랙티스가 되어 있고요. 롱 바울 사운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파닉스는 좀 잘 담겨져 있습니다. 북2는 이렇게 돌리면서요. 비교적으로 제가 카드를 다 붙이진 않았어요. 다 있어요. 모든 카드를 활용할 수 있게 다 있고요. 빠져있는 카드는 없고요. 롱 바울 사운드에서 블렌즈 쪽은 빠져있어요. 그거는 좀 선생님들이 직접 써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S를 그냥 돌려볼게요. Sam, Sag, Sin, Sod 안 보이시는구나. 서드 이렇게 돌리면서 S 하나만 가지고도 전체 연습이 하게 돼 있고요. 아니면
오늘 유닛에는 M하고 N이다. 그럼 N하고 N만 붙여놓고 자음들 다 붙여놓으시고 그 둘만 왔다 갔다 자음만 돌아가면 충분히 연습이 돼요. 북3는 어떻게 연습하게 해놨냐면요. 매직이를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인지할 수 있도록 제가 보이시나요? 이 매직이를 끝에다가 이렇게 쌤에다가요. 이를 붙이면 same이 되게 이렇게 인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매직이를 활용하시면 충분히 아이들이 이거 하나를 떼고 붙이는 거에 따라서 비교법적으로 어떻게 사운드가 바뀌는지를 돌림판 재질은 플라스틱 아니고 종이로 되어 있고요. 마그네틱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코팅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눈에 계속 종이가 아니고 돌리면서 모든 책 한 권, 그러니까 북 1, 북 2, 북 3까지는 이 카드로 전부 다 끝낼 수 있게 연습이 비교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직이 스토리는 제가 많이 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아이들한테 그 끝에 이 사일런이라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불리는 이름이죠. 요새는 매직이라고도 공식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일런이가 옴으로써 소리가 앞에 모음이 자기 이름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알파벳 가르칠 때 이름하고 소리를 구분해서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름하고 소리가 있을 때 이름은 A인데 소리는 A야. 그런데 그 A 소리가 매직이가 와서 A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이해할 수가 있죠. 소리가 중간에 제가 막 뒤로 가서 안 들렸는데 지금 잘 들리세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똑같이 Track 3. 단어 학습하고요. 그 다음에 Chant along. 찬트 스토리 학습하고요. Track 그렇게 같이 13. 다 들어서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림으로 하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네 해서 매직이 붙으면 소리가 바뀔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액티비티도요. 파닉스 액티비티가 가능해요. P하고 B하고 D하고. 그러니까 P하고 D하고 D하고 Q하고 아이들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시죠? 제가 여러 번 해드려서 이제는 선생님들도 아시는 분들 많아서 P하고 B하고 구분 못하는 아이들 중에 제 제자 중에서 이번에 결혼한 애가 있는데 결혼했는데 지금은 구분 잘하냐 그랬더니 쓸 땐 헷갈리는데 이거 하면 기억난다고 그러는데 뭐냐면요. Two thumbs up. 투 썸스업 저기 선생님 앞에 이렇게 해보시면요.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그쵸? 내 눈앞에 보이는 건 아이고 손이 그쵸? 이렇게 되면은 B하고 D가 눈앞에 보이죠. 그래서 썸스업 한 후에 항상 두 손으로 하면 글씨를 못 쓰니까 B하고 D를 틀리는 애는 왼손만 썸스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의 모양하고 같은 건 B고요. 그 다음 건 D예요. 내리면 P고요. 그거하고 반대는 Q예요. 그래서 얘로 B, D, PQ 구분하게 해주시면 어떤 거보다 쉬워요. 그래서 P잖아, B잖아 설명하지 마시고 항상 네가 네 손으로 체크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check your hand 해서 그냥 아이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머리띠 게임을 하실 때 단어 말고 하실 때는요. 이렇게 붙여놓으시고 아이들이 조합을 하는 거예요. 단어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건 다 조합이 돼요. pin, pot, pet. B는 bin, bought, that, bad 이렇게 해서 되는데 조합이 안 되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을 해내서 그 단어가 exist 존재하면 포인트를 더 얻게 되고요. exist 안 하게 되면 존재하면 2점, 없는 단어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계속 매칭을 하게 되면 단어 인지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이렇게 짝짓기 하는 건데도 굉장히 아이들이 즐겁게 하게 됩니다. 이거 주사위로도 매칭이 가능하죠. 똑같이 단어 붙이고 그 다음에 H, on, IT 해서 굴려서 이거는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조합해서 읽지? 이런 방법들도 가능해요. 이게 제가 많이 방법을 했었던 게 똑같이 원판으로만 하기에도 뭐하고요. 조금 변형을 조금씩 아이들한테는 약간 various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단어인데 같이 연습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종이를 잘라놓고 맞추기, 뒤집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변형본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선생님은 다양하게 할 거리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경우 blue, clear 이런 블렌즈에서의 어려움들이 뭐냐면요. 브하고 르 사운드 중간에 바울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읽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블루 할 때 아이들이 블루라고 읽어야 되는데 블루를 하나로 읽지 않고 bird, call 이렇게 해서 중간에 A나 어나 E나 kill, bell 이렇게 넣어서 읽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틀리는 아이들의 90% 정도의 내용은 거의 다 B하고 L 사이에 자꾸
vowel 사운드를 집어넣어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써서 보여주세요. 네가 여기에 이 소리를 집어넣었거든. 이걸 빼고 이걸 하나로 읽히자. 그래서 blue, clear 이렇게 빨리빨리 많이 자주 연습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중간에 바울 사운드 넣는 아이들을 발견하시면 왜 틀리니 하지 마시고 그 현상이 아닌가? 그럼 네가 바울을 넣고 있는 걸 빼자라고 인지시켜 주시면 조금 더 아이들이 나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북 4도 똑같이 저희가 전부 다 그 사운드 그 챈트가 다 들어가 있어서 챈트 노래 단어 연습이면 전부 아이들이 잘 끝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 워크시트나 액티비티 시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색칠하기, 그래서 단어 인지하게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교육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접 써보고 그려보고 색칠하고 하는 게 굉장히 아이들한테 뇌의 인식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시면 그림이 got, hippo, 이구아나 이렇게 그렸고 색칠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색칠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직접 그려보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려볼 수 있게 글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카이트, 트레이싱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그림을 완벽하게 잘 못 그리니까 트레이싱으로 저희가 대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려보고 잘 그리는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액티비티 실 아니더라도 직접 요거 네가 라이언 그려봐 뭐 캣이라고 그리면서 캣하고 밑에다 캣이라고 글씨를 못 쓸 때는 그냥 캣이라고 글씨를 그리는 거고요. 쓸 수 있으면 CAT라고 쓰게 해주시면 좋아요.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단모음 가리킬 때 cat, C-A-T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그러면 C는 크 사운드, A는 A 사운드, T는 T 사운드 이렇게 가리켜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합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판에서처럼 그, at, cat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르쳐보면 30% 정도의 아이들이 크, at를 합성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cat, cat. 그래 그걸 좀 더 빨리 붙여봐. 그러면 cat, cat. 그 왜 이러지? 그러면은 크의 그 한국 발음하려는 사운드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닉스 책들 녹음 중에서는 컴퍼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내부적으로 많이 하셨었고 크라고 발음하지 않고 카 이렇게 녹음하시죠. 그래서 at, cat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또 어로 인지를 해서 한국 어로 인지해서 커에트 이렇게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크나 어에 대한 인지가 빠른 거예요. 머리가 나쁜 아이들이 아니고요. 그런 소리에 대한 인지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되려. 그래서 그때는 크, at 이렇게 합성시키시지 마시고요. cat. 그러니까 크하고 애를 같이 붙이시고 t를 뒤에 붙여주시면 걔네들은 훨씬 더 잘 붙어요. 그래서 cat. 그 다음에 mat, mad, bin 이게 낫지? buin 하고서 잘 안 붙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앞에 두 단어를 붙여주자. 교육이라는 거 하고요. 어떤 이론이라는 것들은요. 오랜 시간 연구해보고 그 다음에 임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얘기들을 의견을 수협해서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칙이 정해져 있고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나온 법칙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 선생님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내 아이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군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위한 법칙을 언제든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봤을 때는 그런 cat 이 방법 앞에 두 단어 모음을 연결하고 뒤를 붙이는 게 훨씬 좋았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발견되면 야 크하고 at 하란 말이야 이렇게 푸시하지 마시고요. 다른 방법으로 조금 전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액티비티 시트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냥 워크시트 또 따로 있어요. 액티비티 시트는 단순히 인지하고 뭐 이러는 건데 쓰기 연습이 좀 더 필요한데 이걸로는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 1에서는 이렇게 이제 알파벳이니까 쓰기 연습, 조금 더 인지 연습, 단어 연습 할 수 있게 좀 만들어져 있고요. 북 2에서도 이렇게 단어를 조금 더 써볼 수 있도록 연습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땐 저 출력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게 단어 라이팅 할 수까지 해놓고 있어요. PPT예요. 그래서 그 수업용으로 쓰실 때 그냥 산타클라스 켜놓고 그걸로 수업하셔도 충분한 책이고요. 또 모르니 하고 그걸로만 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넣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PPT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yacht, 그쵸? 소리를 듣고 해볼 수 있게 됐어요. D 어떤 거죠? K,
그래서 소리까지 다 Vest. 음원까지. elbow, igloo, look and say예요. 그쵸? 그래서 vest 순서대로 elbow, igloo. 아, 이거 순서 바뀌었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요. 이런 거 활용하시는 게임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희 보통 포인트 앤 세이 하잖아요. 이 게임이 굉장히 잘 맞아요. 포인트 앤 세이 할 때 첫 번째 거 첫 번째 뭐 igloo, 그다음에 vest, elbow 이렇게 가요. 그런데 그게 보통의 우리인데 선생님이 이걸 좀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igloo, 그다음에 elbow, vest 이렇게 순서 바뀌시는 것도 좋고요. 두 단어씩 연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 단어는 되게 잘해요. 두 단어씩 하시는 거. 어떻게 하냐면 igloo, elbow. 그럼 아이들이 igloo, elbow 순서대로 포인트예요. 그다음에 vest, igloo, vest, igloo. 그래서 순서가 두 개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더 머리를 쓰고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두 개도 잘하네. 야, 세 개는 해본 적이 없어. 야, 세 개를 한 반과 세 개를 해낸 아이들은 아무도 없어. 이런 좀 그 선의의 거짓말을 하시면서 세 개를 해보자. igloo, elbow, vest. 그럼 어떻게 돼요? igloo, elbow, vest를 순서를 머리에서 기억해야 되다 보니까 단어를 계속 아이들이 상기하게 되죠. 그 다음에 vest, vest, elbow 이렇게 두 개를 하셔도 돼요. vest, vest, elbow.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들은 순서를 머리로 다시 되뇌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듣고 따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뇌가 액티베이트 돼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순서대로 나오는 대로 따라하는 것도 좋지만요. 선생님들이 그걸 섞어서 게임처럼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쉽고 재미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isten and repeat. an, 그래서 하나씩 돼 있어요. an, can, 그 다음에 단어 can 채우고 can. 그쵸? 듣고 circle 하고 writing 해라. 그 다음에 이거는 hidden picture. 찾는 거예요. 기억해서. 이게 아까 거보다 좀 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게임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요. 하나씩 이거 뭐였었죠? 기억나세요? 네. cap. 하나 더 지워요. 이건 뭐죠? mat. 예. 이런 게임들도 다 PPT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닉스 카드 출력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접어서 폈다가 실선 보이시죠? 그래서 카드 출력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 이렇게 게임으로 PPT에 또 만들어져서 자, 이 점이 있었던 건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기억해서 아이들이 뭐하고 단어 찾아보기 이런 게임들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앱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클래스 부스터라는 앱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스마트폰에 다운받으셔서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라든가 다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PC로도 다운받으실 수도 있고 다운받으시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유닛별로 각각 게임이 5개 보이시죠. 레벨이 올라가고 다른 책들, 리딩 책들도 다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조금 더 저 빈칸들도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단어가 여기서는 지금 앱에선 소리가 나요. ant. 그리고 누르면 이렇게 뒤집혀지면서 이렇게 ant 그림이 나오는 플래시카드 프랙티스가 기본적으로 돼서 9에서 하나, 1 out of 9 보이시죠? 그래서 9개의 단어가 다 들어있는데 이제 하나씩 옆으로 넘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월드 매치 게임이에요. 월드 매치 게임은 여기서 똑같이 이거 가려지진 않고요. 아직 레벨이 어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은 거 찾아서 띵똥띵똥 맞추는 거예요. 이런 게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단어 이런 거 나오죠. 여기서는 ant는 ant A예요. 이런 거 게임으로 퀴즈처럼 나오는 거. 조금 더 레벨이 높아지면 그 북2나 북3에선 단어하고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오디오가 나와서요.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체크업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영상 아까 보셨죠? 그 안에 지금 이 클래스 부스터 앱 안에 아까 보셨던 영상 영상 없어요 하셨는데 클래스 부스터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시고 다 보시면 돼요. 이건 무료로 다 받아서 쓰시는 거예요. 산타클래스에서 지금 포엠 차트, 이 포엠 차트가 왜 중요하냐면 소리를 인지한다고 해서 알파벳이나 스펠링을 모두 인지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같은 여기 보시면 저희가 B, long E 사운드가 나는 B의 경우에는 B라는 E 사운드 있지만 eagle이라는 EA라는 스펠링도 있고요. 이 I로도 E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 short vowel 사운드에서 하고 long vowel 사운드까지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이 소리를 듣고 그걸 스펠링으로도 쓰는 걸 연습을 시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cat은 크, at, cat이라고 읽기도 하고요. cat을 들으면 크 소리가 K인지 C인지, 그 다음에 에 소리가 A인지 E인지, 그 다음에 T 소리는 T죠. 그래서 그걸 아이들이 듣고 소리를 가지고 다시 재조합해서 쓸 수 있는 것까지 사실 파닉스에서 완성시켜 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학년이나 유치에서는 안 하고요. 저학년에서는 하고 유치부에서는 조금 두셔도 돼요. 근데 유치부도 6세 후반이나 7세부터는 같이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소리를 읽는 것뿐이 아니라 듣고 그 소리를 써낼 수 있게 해야 해요. 그런데 파닉스의 원칙은 50%도 맞지 않으니 그러다 보니 파닉스 스펠링을 들어도 이 소리가 스펠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What's your name? My name is Julie. Julie, would you tell me your spells? 그래서 그 스펠링 얘기해달라고 해요. 너는 줄리 스펠링도 모르냐? 웬일이야? 이게 아니라 그것도 조금씩 틀리잖아요. 브라이언도 어떤 사람은 B-R-A-I-N으로 쓰는 사람도 있지만요. Y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특히나 자기 스펠링들이 조금씩 있을 수가 있어서 더 그런 걸 묻게 되죠. 그런 이유도 예를 들어서 B인데 B-E인지 E 사운드가 E-A인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이 포엠 차트는 그 정리가 제일 잘 돼 있어요. 이 포엠 차트 만들 때요. 웬만한 포엠 차트 다 정리해서 빠져있는 거 그리고 밑에 다른 스펠링 비교한 건 아마 어디 인터넷 어디 찾으셔도 자료 안 나오신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A4 용지 정도 출력으로는 아마 산타클래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아주 큰 포스터는 아마 나중에 선물용이나 판매용으로 아마 이렇게 컴퍼스에서 아마 배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알파벳 그 포엠 차트 출력하시는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는 출력해서 쓰실 수가 있죠. 이게 이렇게 가야 되죠. 카메라가. 그래서 이 정도 출력해서 하시면요. 요거 단어 선생님들 가르치시고 인지하시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오늘 인증하시고 뭐 그 책 받으시는 선생님들께는 이 알파벳 차트 엄청 큰데 이렇게 큰 알파벳 차트가 선물로 제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알파벳 차트는 알파벳하고요 단어하고 들어있고 단어에 QR코드 찍혀 있어서 음원도 같이 다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자료들도 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컴퍼스는요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 정말 교육 쪽에서는 IT 쪽으로 제일 지금 앞서 나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글 파닉스에 있는 단어들이 뭐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도 나중에 보시면 산타클래스에서 단어 프랙티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몬티의 그 월드 킹덤 카드라고 보이시죠? 이거 몬티 워드 킹덤 카드들이 있는데 카드 안에 제가 지금 화면에 나중에 보여드린 것처럼 별 모양이 다 있고요. 실물 카드가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카드로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해놨는데 별이 하나짜리 카드가 있고 뭐 3개짜리 카드가 있고 2개짜리 카드가 있고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웅진 빅박스에 있는 그 단어의 수, 뭐 단어 경연 이쪽하고도 다 연결이 돼서 하나로 다 한 뿌리로 연결이 돼 있어서 아이들이 이거 가지고 단어를 설명하는 거, 디피니션을 말하거나 비슷한 단어를 카드 게임처럼 매칭하거나 이런 게임들 여러 가지 게임들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자료 설명이 또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충분히 이런 게임들로도 연결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딩 오션스는 아시죠? 또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스토리북이나 리딩북들이 들어있어요. 사전 질문 중에서 파닉스 하고 나서 단어 학습이나 문장으로 연결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물으셨는데 사실 파닉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좋아요. 알파벳 가르치시고요. 알파벳 가르치시면서 단어를 충분히 많이 노출해서 배운 다음에 북2, 쇼 파울 사운드 배우면서는 리딩을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사실 알파벳 사운드만 알아도 사전 노출이 많았거나 언어 감각이 있는 아이들은 책을 읽거든요. 책을 같이 동시에 읽으면 북2의 쇼 파울 사운드 배우는 능력이 훨씬 더 빨라져요. 제 경험상. 그래서 리딩 책을 같이 연결해서 파닉스를 프랙티스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 가끔은 그러세요. 숏 바울이 있는 단어 배울 땐 숏 바울만 책에 그 리딩 책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좋지만 아니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건 항상 가르치실 때 오늘 배운 것만 딱 연결된 것만 가르치지 마시고요. 나중을 대비한 어느 일정 정도의 내용 노출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박음질 같은 건데요. 오늘 배우고
다음 거 일부 노출해주면 다음 거 이렇게 되고 계속 이렇게요. 그래서 박음질처럼 아이들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나중 학습을 위한 일부 노출이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약간 short vowel, long vowel도 섞여 있는데 아직 내가 배운 단모음 수준에서 읽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딩 오션스에는 레벨별로 그다음에 분야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요. 뭐 미국 교과서 연관 책부터 픽션, non-fiction 여러 가지 망라해서 다 있고 제가 알기로 산타클로스 인증 회원들은 무료로 이거 이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책들하고 연결시켜 주셔도 좋고요. 여기 있는 책들은 다 실물 책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 그 책들도 또 구입하셔서 같이 연결해서 읽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매직 툴킷 구성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방에 주사위가 접혀져서 조그만하게 접혀지는 주사위가 이렇게 펼쳐서 끼우면 이제 박스가 되는 주사위가 2개 있고요. 게임이 한 30개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 게임 책자가 있어요. 추가 게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온라인에 좀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어서 게임이 그대로 카피가 되는 통에 제가 게임을 책자엔 다 넣진 않았지만 충분히 기본 게임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윌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보드 마커. 오늘 게임 하나 더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핸디보드 이렇게 색깔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거의 용도는 제가 제 유튜브에도 올려놨지만 용도는 색으로요. 아이들이 단어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예를 들어서 캣이나 독을 배웠으면 저희가 보드마커로 캣이나 독을 여기다 써주셔도 좋고요. 써서 보여주다가 지우셔도 좋아요. 알파벳 매칭도 이걸로도 가능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핑크색은 캣이고요. 이건 독이에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캣이고 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걸 색만 보여주면 한번 선생님들 얘기해 보실래요? 그래서 아무것도 연관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아웃풋하는 연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4개의 색깔이 앞뒤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4개의 단어까지도 프랙티스가 되는데 하이 레벨, 조금 레벨이 높아졌는데 단어를 오늘 6개 정도 배웠어. 그런데 다 기억이 안 나 할 때 4개만 엑스트라 프랙티스 할 때도 굉장히 좋아요. 완전히 뇌 기반 학습할 때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는 걸로만 사용하죠. 캣이나 독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캣이나 덕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캣이죠. 그리고 선생님들 목소리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오니까 it's a cat.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It isn't a cat. It's not a c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하늘색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독이죠. 그러면 it's not a dog. 이렇게 보여주면요. It's a dog. 그래서 이걸 할 때 선생님이 목소리 쓰실 필요 없고요. 보여주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캣떡만 되는 건 아니고요. 사운드 돼요. BD 구분, 뭐 여러 가지 알파벳 구분, 단어 구분 이럴 때 사용하실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툴 같지만 가장 그 뇌 기반 학습을 가장 활용할 수 있고 그래머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헤드밴드 10개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구입처는 그 온라인 구입처나 또 아니면 뭐 영어 서점 같은 데 문의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을 거의 드렸는데요. 지금 빠진 것들을 좀 드릴게요. 일단 초등학교 1, 2학년 알파벳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알파벳부터 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단어 인지라든가 영어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의 노출이 먼저 가는 게 좋아요. 막 글자부터 가게 되면 아이들이 내가 학습을 하는구나 이런 두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스토리북을 가지고 알파벳을 스토리를 듣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배우고 그림하고 매칭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알파벳 인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글 파닉스 책을 사용하더라도 접근을 알파벳 인지적 접근이 아니라 단어 학습적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좋죠. 아까처럼 챈트하고 단어랑 그림이랑 매칭하면서 게임하고 그 다음에 그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을 조금씩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1, 2학년 알파벳 인지 안 돼 있는 아이들한테 정글 파닉스는 제 생각엔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파닉스 배우기 싫어하는 초등 1학년 남자아이 티칭법은요. 게임,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전부 게임이거든요. 게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앱으로 게임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단어로 게임을 하는 방법, 계속 약간 경쟁 구도를 가지고 게임을 하듯이 좀 만들어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같은 학습을 하더라도요.
도구가 무엇이냐 따라서도 아이들의 지루함이 적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레고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레고에다가 포스트잇으로 붙이셔서요. 레고 퍼즐을 연결하게 ABCD를 레고를 맞춰서 그걸 기차를 만들고 근데 A하고 B하고 C는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조합을 시키시면 레고를 놀지만 그게 더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다 그걸 더해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윷놀이판 게임은 정말 좋아요. 같은 A지만 야 오늘 게임하자. 그래서 점수에 계속 목숨을 버시는데 사실은 아이는 계속 단어를 반복하고 있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앱을 조금씩 중간에 연결해서 이거 하나 하고 또 게임하자. 이거 책 한 번 보고 게임하자. 그래서 전부 그 알파벳이나 단어를 전부 게임 속에다 집어넣어서 좀 하고요. 아이들이 알게 되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지루하다는 건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는 데까지는 끌고 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게임하면 안 되고요. 게임과 학습의 틀의 비율을 잘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루함이라는 건 내가 잘 좋아하지 않고 모른다라는 얘기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데까지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속성화 기법은 없어요. 파닉스 진도 진행 시의 체크 포인트라고 말씀하셨는데 파닉스 진도 나갈 때는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건 vowel sound하고 그 다음에 long vowel sound예요. 그러고 나서 blend하고 가게 되고 리딩 많이 하게 되면요 중간에 아이들이 파닉스가 깨져요. 왜 깨지냐면 예외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그냥 파닉스 기본 vowel sounds하고 long vowel sounds의 비교 연습을 계속 다시 반복해주면서 원래 네가 아는 이 방법대로만 읽고 틀리더라도 전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고 무시하고 넘어가라라고 하면 단어를 책을 리딩을 그러면서 계속하면 리딩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 하나하나가 들어오기 때문에 나아져요. 그거는 한국인뿐 아니라 원어민들도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많은 노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가다 틀리더라도 원칙을 따라갈 수 있게 진행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진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consonant 그냥 기본 자음 배우고 나서부터는 책을 같이 읽으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야 될 경우에는 처음부터 같이 리딩 책을 병행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파닉스 수업 후 바로 연계할 수 있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린 파닉스와 리딩 책을 같이 연결을 해주셔야 되고요. 파닉스 수업 후에는 아이들이 리딩하고 그 다음에 그걸 리딩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스피킹까지 그 4스킬 연결을 잘 하시는 선생님이시라면 그냥 4스킬 연결을 리딩 하나만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실 때는 코스북 하나 하고요. 리딩북 하나는 기본으로 가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학년 파닉스 교육 필요하고요. 4학년도 필요하고 5학년도 필요하고 다 끝난 아이들도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포엠 차트식의 그런 발음 기호 이런 문제가 계속 대두되는 게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필요는 합니다. 3학년 학생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죠. 고학년에 이제 처음 시작하거나 해왔는데 완성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다시 파닉스 어쨌든 속성으로라도 끝내주셔야 되고요. 인지가 저도 경험해봤어요. 파닉스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 4학년 때까지 못 끝낸 아이가 있고요. 유치부 5세부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3학년 때까지도 파닉스를 제가 과외 선생님을 소개시켜준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 지금 다 잘 살고요. 영어도 되게 잘해요.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제가 장기간 지켜보면서 본 건 뭐냐면 파닉스적인 접근보다는 파닉스를 하더라도 회화적인 접근을 훨씬 더 많이 노출시켜줘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스토리북 많이 쓰셔야 되고요. 그냥 파닉스 책을 읽듯이가 아니라 듣고 따라한 후에 그 듣고 따라한 소리가 이 글자라고 인식하시는 게 걔네들은 빠르고요. 글자를 인식한 후에 그것을 말하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파닉스 규칙도 필요가 없는 아이들한테는 무조건 많이 문장을 따라하고 말하고 읽고 쓰고 그걸 한 다음에 파닉스를 그 다음에 따라가게 하는 게 더 빠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4학년, 6학년, 고학년에 맞는 파닉스는요. 알파벳 소리는 어느 정도 인지할 테니 알파벳 소리 빨리 끝내시고 나서 short vowel하고 long vowel을 진도를 끝내시고 리딩으로 빨리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리딩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하시고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파닉스에서 기본이 되는 문장들을 한두 문장씩 아예 암기를 하듯이 말하게 보지 않고 말하게 하고 읽게 하고 이걸 조금 병행하시면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학년이면 사실 파닉스가 안 되면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지루함도 자신감이 없으면 지루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겁이 나죠.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더 속도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자존심 키워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잘할 수 있다고 하시고요. 파닉스 늦었다고 해서 영어가 끝난 게 아님을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회화적인 접근을 동시에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룹 수업 때 아까 자기주도 학습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도 학생들이 질문하고 답할 수 있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은요. 다음 코스북 때 또 많이 해드릴 거예요. 이 자기주도 학습을 파닉스 연결, 리딩 연결, 스피킹 연결하는 액티비티를 28일 날 그 코스북 연결 때 같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기주도 학습식 게임들 한번 와서 좀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 시험은요. 보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단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그렇게 즐기지 않는 아이들한테는 단어 시험처럼 하지 마시고 그것도 게임처럼 선생님도 같이 시험 보는 형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캣인데 너랑 나랑 누가 빨리 써보나 해볼까? 이거 정확하게 쓰나 한번 해볼까? 이런 거.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알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도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나도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하면은 조금 부담감을 줄여주시면 되고요. 학습적 욕심이 있는 애들은 시험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도 보시는데 가능한 파닉스 할 때는 저는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보단 단어 자체를 인지해서 말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학년인 경우에는 어차피 파닉스 단어가 한국 단어로 다 가지고 있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단어 자체를 단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충분하지 그걸 한국어로 번역해서 인지한 것만이 안다라고 하시는 방식은 가능한 피해 주시고요. 대신 또 간혹 반대로 한국어를 모르면 전혀 이해를 못하고 쳐내는 아이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하시는데 그때는 한국어 단어씩 이렇게 살짝 던져주셔도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중심으로 잡고 가지만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실 리딩 연결방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오늘 시간이라든가 포커스 문제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답을 못 드렸는데 다음 기회에 그 질문에 대한 답도 분명히 다른 기회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간에 빨리 나오느라고 그 다 답을 못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바나나그램스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참 좋은 게임 도구거든요. 그것도 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또 28일 날 다시 또 오실 거죠? 28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들어주신 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